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아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긴급 상황이 발생했죠.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리면 CBBW 물량에 대해서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그것의 후속 공시로 거래소 측에서는 CBBW를 상장을 하지 말아라. 상장 유예 공시가 떴습니다. 9월 20일 날 장 마감이 되고 이 공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코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상장 유예 공시가 떴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실 수도 있는데, 코아스 본주의 거래는 일단 지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자, 요거 영향이 어떨까요?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월요일장에서 큰 폭으로 급반등을 했다가 상승폭이 둔화돼서 마무리가 됐지만 4%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이후 후속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화그룹이 무려 10대 1도 아니고 100대 1 감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하이리하고 이화전기가 100대 1, 이투론만 1.8대 1. 네, 이렇게 감자를 했습니다. 이럴 정도의 급격한 감자를 해도 안 되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지만, 자본 잠식도 아닌 EID나 이화전기를 10대 1도 아니고 100대 1로 감전을 한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화 사측의 만행이죠, 만행. 자, 이 부분에 따른 영향을 코아스 측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아스 관련 아티클 중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뭐 매각건, 뭐 이 건에 대한 부동산 매각건 얘기가 떴죠. 그래서 이 부동산 현황을 우리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제가 잭팟주를 전격 공개를 할 거니까요. 네,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꼭 대박 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코아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코아스가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급변하는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장중에 이런 건에 대한 자료가 급작스럽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매매를 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장중에 제가 긴급한 정보, 사인, 판단 모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아스 입장, 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궁금한 거 해소하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자를 꼭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공시를 일단 보면 이게 일단 떴죠. 이게 일단 떴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공시가 뭐냐면, 코아스가 신주 발행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를 받았다던데 여기에 대한 조회 공시를 해라, 이렇게 그 공시가 먼저 18시 4분에 나왔어요. 그래서 9월 23일 12시까지 공시 시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건에 대한 공시가 또 떴죠. 기타 시장 안내 그래가지고 코아스 추가 상장 유예 관련 안내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아스의 그 CB하고 BW, 요것과 관련해서 소송 등의 제기 공시를 통해 신주 발행의 효력 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상장이 유예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BW CB 물량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9월 25일 날 상장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상장이 못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추가 상장 공시가 있어야 이 BWCB 보유자들은 장내에서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추가 상장 공시가 못 뜨면 못 팝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추가 상장이 유예가 됐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5일 영업일수입니다. 영업일수로 15일이기 때문에 20일에서 25일 정도, 뭐 그 정도 아마 걸릴 수 있어요. 20일 정도, 그죠? 만약에 이의 신청을 코아스 측에서 한다면 그 이의 신청을 한 날로부터 한 20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때 이제 판단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일단 이런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이 물량들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행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분간. 그러니까
주가를 계속 눌렀던 부분이 완화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일단 뭐 계속 일단 상장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유통 물량이 일단 안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호재예요, 호재. 그죠? 그러면 자본 잠식 당해가지고 완전 자본 잠식인데 지금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제가 그건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이너스 뭐 60억 이렇게 난 것은 이 중에 20이나 BW 평가 금액이 크게 올라가서 이 손실이 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엄청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 자본 잠식 부분에 마이너스 금액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티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매각 뭐 이런 건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코아스 본주는 거래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아스 본주가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실질 심사 사유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뭐 정지되는 거, 상장적 격성 실질 심사 대상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코아스 본주의 거래는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코아스 측 사측에서 노림수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12BW 상장 못 되게 돼서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의도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는 이 유해 공시권은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호재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물론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결정하겠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는 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근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나도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 이의 신청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연장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의 신청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결정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하튼 코아스 주주들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액트에서 지분을 자꾸 모아두는 게 일단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좀 올라왔어요. 1점 몇 퍼센트돼서 2.84%까지 올라왔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일단 뭉쳐 있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화 건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코아스 건 계속 일단 좀 더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그 매각권 관련해서 나왔던 아티클 아시죠? 그죠? 여기 나왔죠, 여기. 매각 절차를 밟고 있고 자산 매각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파주 공장 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기 보고서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서 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카더라 통신에 현혹되지는 말고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고자산 나왔고 기타 유동자산,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줘야죠. 일단 코아스가 땅, 건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가치가 어떻게 되나 좀 봐둬야 돼요. 장부 금액 기준으로 토지가 174억, 건물이 75억, 그죠? 75억 맞죠? 100만, 1000만, 1억, 10억 맞습니다. 그래서 249억, 한 250억 정도 건물 토지가 있어요. 기계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이제 신사업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현금 동원할 건 좀 동원해 가지고 유동성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죠. 유형 자산만 한 250억 돼. 근데 이게 장부 금액이야. 그 시가는 더블, 3더블 정도 가잖아요. 한 500억 갖고 있는 걸로 500억 만들 수 있는 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볼 필요가 있고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무형 자산 있고요. 쭉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초반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파주 요건에 대한 부분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죠? 파주. 그래서 파주 공장 건물들에 대해서 화재보험 드는 거, 이 건에 대한 건이 나와 있죠. 이게 아까 그 건물이에요. 그죠? 본사 건물, 파주 공장, 김포 공장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장부 금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아까 그 말씀을 드린
250억 있잖아요. 예, 요거를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유형 자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자산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담보가 잡힌 부분도 있겠지만 자, 이런 건에 대한 희망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화그룹이 100대1 감자 그 건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트론, 이화전기, EID, 감자결정, 감자결정, 감자결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확인하세요. 이트론은 일부 자본 잠식인데 1.8주를 한 주로 줄이는 감자. 감자 비율이 굉장히 약하죠. 오히려 이화전기나 EID는 얘네들은 자본 잠식이 아니고 자산이 엄청 많아. 근데 100대1 감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는데 100대1 감자를 했어요. 차라리 한다면은 이트론을 100대1 감자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감자를 해도 여러분 원래는 100대1 감자를 하면 상장된 기업으로 볼 때 주가 자체가 이제 감자 이후에 다시 재거래될 때 주가도 100배로 올라서 기준가가 형성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똔똔입니다. 똔똔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감자를 할 수 있는데 감자하는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100대1은 그래 놓고 얘네들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걸 한다고.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 뭐 명목은 그거지만은 그래 놓고 나서 자기한테 우호적인 우호적인 그 제3자에게 증자를 금액을 헐값으로 그 증자를 받게끔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네 우호 지분을 늘려버려. 그러면 소액주주나 뭐 코아스나 뭐 일단 찬밥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의도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감자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분율을 무위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트론, 이화전기, EID 모두 그 소액주주하고 연대를 해야 돼, 연대. 빠르게 이거 연대해야 됩니다. 10월 14일이 주총하네요. 그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말이죠.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서 감자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부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마다 34% 이상 지분씩 만들어 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코아스 측에서 민 대표가 알고 있겠지만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소액주주연대하고 빨리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밑에서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생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급변동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여하튼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코아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자를 빨리 주셔야지. 무료 텔레그램망에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코아스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잭팟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요것도 공략해서 한번 대박 내세요.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의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